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야, 오늘 시장이 사실은 잠잠한 듯 보이긴 하죠.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네. 이 와중에 기록을 또 써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연구점 돌파 기록 하루 만에 또 경신이 나오면서 코스피 너무 반갑죠. 오랜만에 2,8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로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좀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 위주의 장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도 비슷해요. 반도체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조선이라던가 해운, 방산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잘하게 뭐가 맞아요. 있어요. 챙겨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 뭐 합병 이슈, 뭐 테슬라 공급, 뭐 어떤 수주 소식 그쵸.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네. 따라가기 벅찰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슈 하나 터졌다고 일로 가야 되는 건가? 맞아요. 아, 내 차례 좀 기다릴까? 이런 분들은요. 랭킹 이슈에서 오늘도 종목 진단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02-325-8100번 언제든지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벨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장지연지연님, 창호 윤재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리님께서 잠시만요. 이거는 안타까운 사연을 오늘 무슨 일인가요 하면서 눈물을 지금 펑펑 흘리고 계십니다. 퍼렇게 멍들어가는 내 계좌 하셨는데 어제 팔걸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시면 혹시 어떤 종목에 대한 네. 이야기인지 이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 진단 올려주시고요. 자, 햇살님 너무 더워요. SG글로벌입니다 하면서 앵커님 더위 먹지 마세요 하셨는데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덥죠? 네, 너무 더워요. 윤재코 아직 그 해 짱짱한 때 아직 안 나가봤죠? 오늘은 안 나가봤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있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와, 서울 날씨가 34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35도까지 갈 거라고 하던데, 대구는 한 37도까지 되지 않을까요? 말도 못하게 더워요. 사실 그 온도 자체만 보면 어제와 오늘이 서울의 날씨는 비슷한 걸로 나타나는데 저는 어제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덥습니다, 정말. 여러분, 갑자기 더워진 만큼 건강관리 잘 신경 쓰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너무 오래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햇살님께서도 네. 더위 먹지 마세요라고 걱정해주고 계시고 저는 지금 아까 웃겼던 게 네. 최근에 저희가 미래 예측 관련해서 한번 설문조사 랭킹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운세. 네, 오늘 주시가 좋아요님께서 내일이 마의 금요일이라 이녹첨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방금 타로를 보니까 성공을 하지만 대체로 성급하고 경솔하고 거만한 행동으로 나오네요.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좀 올려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타로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랭킹쇼에 저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당황할 뻔했어요. 그리고 민재희님께서 의외로 대구가 오늘 시원하다고 말씀해 그래요?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드림님도 주식에 반은 파랭이를 거라고 하는데 고국신님께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죠. 네. 외국인과 일부 기관 계좌만 큰 수익권이고 대부분 개인 계좌는 손실 확대 중이다 하셨는데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맞습니다. 많을 네.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럴 때 남들은 다 수익인데 나만 문제인가 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쵸. 시기니까 여러분 지금 종목 진단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도와드려야 되는 만큼 네.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요. 이걸로 뭐예요? 한번 뽑아봤습니다. 노자녀. 노자녀? 예.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는 않겠다. 이야기인가요? 왜 이거 뽑아봤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오늘 핫한 게 저출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쪽에 거의 수급을 쫙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자녀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야, 볼까요? 일단은 자유로운 생활, 뭐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저거 문제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 나온 것 중에 하나도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그렇죠.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그 육아휴가가 있어도 그쵸. 그냥 허울뿐인 육아휴가가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아휴가 남녀 무조건 의무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예. 해야지
그나마 해결의 단서가 좀 보이는 네. 겁니다. 일, 가정, 양립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 사유가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육아 확신이 없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그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죠. 지금 근데 보신다면 사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동 2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위 하나를 빼고 6위를 제가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1위, 2위는 공동 2위인데 2위 한 가지가 있고요. 4위, 5위, 6위가 있다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서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맞아요.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를 바로 투표를 해주시길 네. 바라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율 신당님 종목 진단 올리세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주식이 너무 힘 없어요. 보약 좀 먹어야 할 듯 하셨거든요. 보약을 저희가 먹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시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 김건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찾아가 볼까요? 유튜브에서 골라보겠습니다. 황애자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진단을 좀 많이 도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인탑스 보겠습니다. 이거 로봇 관련된 종목이죠. 자, 인탑스의 매수 가격 28,4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사실 인탑스의 오늘의 모습은 괜찮습니다만 매수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인탑스 보세요. 얼마 전까지 22,650원까지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게요. 내려가는 거야 싶었죠. 그런데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쭉 뽑아 올려줬고 오늘도 연속적인 상승 흐름. 그러면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러다가 실망스럽게 또 내려가는 경우도 맞아요. 우리는 종종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구간일 텐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이 배반이 나올 건지 앞으로의 전망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인탑스입니다. 일단 28,400원에 15%. 자, 손실 중인 상황인데요. 자, 인탑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인탑스 어떻습니까?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인탑스가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인탑스라는 종목은 가장 많이 집중을 받았던 게 스마트 팩토리 와 같은 어떤 시설 설비에 대한 테마가 발생했을 때 가장 주목을 받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다르죠. 요즘은 이제 로봇주로 많이 묶여서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럼 같이 움직일 때는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항상 어떤 테마라든지 섹터를 볼 때 대장은 누구고 따라가는 종목은 뭐고 흐름은 어떻고 이런 걸 판단을 하는데 인탑스의 그 위치가 지금의 제가 상담드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후발주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렌시스 같은 로봇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 두산 로보틱스 포함이겠죠. 인탑스라는 종목은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로서의 모습만 좀 보여줬던 게 좀 아쉬운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슈,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간 모멘텀은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서 이제 로봇 플랫폼 보핏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멘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이제 보핏 관련된 모멘텀인데 여기서 이제 B2B 관련된 시제품 생산을 인탑스가 맡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바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 인탑스가 이제 삼성향 로봇주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렌시스 같은 기업들과 모멘텀을 좀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후발주의 모습보다는 선발대에 같이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탑스도 뭐 그 모멘텀 그대로 받아서 쉬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출발하는 지점이 중요한데 우선 출발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서 이제 나름 규모가 있는 로봇주들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탑스가 바로 따라붙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동안의 후발주의 모습과는 새삼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는 좀 기술적인 영역이 필요한데
우리 신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전형적인 우리가 지지와 저항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지 구간입니다. 근데 이런 지지 구간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이 구간이 저항대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로봇주가 시장 중심에서 좀 벗어난 종목들이에요. 물론 다음 차시에 특히 지금처럼 실적주가 주목받고 있고 이외의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장세에서 다음의 모멘텀을 보여줄 게 보통은 실적주 다음에 성장주가 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때 주목받는 게 보통 AI라든지 또 이렇게 인타스처럼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한다라면 다음 차시에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가격이 조금 아쉽죠. 지금 딱 이 지지저항 물리는 구간이. 저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 드릴 거냐면 지금은 시장 중심주가 아닙니다. 거래 대금만 봐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돼서 본절까지 오면은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거래도 없고 시장 중심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상승하게 되면 분명히 맞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지금처럼 힘이 없는 상태로 시장에서 벗어난 모멘텀으로 상승 추세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절까지 도달을 하면 약수익권 한 1, 2% 수익만 보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내려오면 다시 잡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물론 지금 그럼 본절까지는 올까요? 라는 질문이면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바로 도달을 할지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 모멘텀 있죠? 지금 실적주들 막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종목들 막 올라가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다음 차시 모멘텀이 성장주로 갔을 때 로봇주들이 거래가 쭉쭉쭉 붙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3만원 이상 가격대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전략을 드렸습니다. 지금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절 정리,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모멘텀을 받게 되는 상승. 다만 당장이 아니고 기간이 좀 필요하게 될 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는 3만원 이상까지 가격을 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인탑스. 정말 고생 끝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네. 모습인데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주셨던 황예자님 바로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하자마자 너무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감사 인사 주셨거든요. 네. 잘 참고를 해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꿀부자님께서 이 네. 시간 너무 좋음 그리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매일 기다리는 네.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저희도 매일 이 소통을 기다립니다.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데 너무 조금만 더 감정 넣어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해주세요. 너무 기다린다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저희도 정말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 더욱더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그냥 시켜먹고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귀숙님의 HD 현대 미포조선 올라와 있고, 종목 진단이 약간 뜸해진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세요. 초반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 또 종목 진단 가야 될 텐데, 우와, 1,400분 넘게 오셨고요. 오. 계속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찰빵님이랑 쿨부자님께서 웃으시잖아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요. 저 혼자 재롱 떤 거 아닌가요, 지금? 울다 웃다 창호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 울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사랑이님께서도 네. 점심시간마다 랭킹쇼 본다고 해주시고 계시고 네. 주시가 조원님께서도 두 분 모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목소리 표정 정말 신나요. 그래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주고받는 거군요. 그래, 앞으로 연기력을 더 일취월장시켜야 이 랭킹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종목 진단 가보죠. 네, 이번에는요, 곽보영님의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 처음 본 것 같아요, 랭킹쇼 타임에. 뭐죠? 상하프론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평단가도 괜찮으시고 네. 비중도 10% 평단가가 24,000원. 딱 현재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일수록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하프론테크 어떻게 좀 진단 내려주실 건가요? 네, 상하프론테크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일 겁니다. 제 2차전지 관련주고요. 이제 배터리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캐파가 크다거나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이 좀 중요한 거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미국 기업 간의 이제 배터리 관련 합작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매출 증진에 힘쓰겠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 유지하다가 다소 꺾인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1차적인 큰 상승이 한번 나왔다라는 지점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받고 나서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 가지고는 너무 모자란데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저점부터 보면은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자,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자면 대충 그어도 이제 한 50% 이상 되는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신청 주신 분이 좀 잘 샀다라고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 되게 잘 진입하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주가는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상하프로테크처럼 앞으로의 매출 증진이 좀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의 추세를 그릴 때 상승 하락이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지점 정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뭔가 무섭다거나 또는 이 자리에서 정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을 만한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종목 좀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일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매매하시는 게 예를 들어 단기 스윙처럼 뭐 한 달 이내로 좀 짧게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수익대 이렇게 보는 한 26,000원대까지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중장기로 본다라면 전고때까지도 볼만한 종목이거든요. 다만 중장기로 본다라는 거는 뭐 4, 5개월 이상의 시간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도 잘 보셨고, 왜냐면 사람들 잘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잘 분석을 하셨고 가격대도 잘 진입을 하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가셨다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과거에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오르는 추세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죠? 가격 좀 유지하시면서 단기로 보시면은 26,000원 구간, 중장기로 보시면은 3만원 정도 구간, 이렇게 전략을 2개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상하프론테크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정말 오랜만에 진단이 올라온 종목이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또 가볼까요? 네. 곽보영님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딜 들어가신 거죠? 잠시만요. 그리고 찰빵님 에코프로 BM을 지금 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괜히 봤다고. 아이고야. 저혈압 치료가 완료됐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신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 네. 거죠. 아무래도 좀 에코프로 BM이 진두지휘하면서 힘을 좀 내줘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힘을 내줄 텐데 말이죠. 근데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그렇죠. 안 갖는 건지 모르겠어요. 힘을 좀 많이 받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얼른 머스크님 군기반장이 아닌가요? 누구죠? 누가 군기반장이죠? 윤재혁 설마 군기반장이었어요? 이거 지금 혹시 막내냐라고 네. 얘기해 주셔서 아하. 제가 딸부잣집의 첫째 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기 반장 역할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네. 저희 집에서 제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요. 애교가 많다 보니까 다들 막내로 오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시가 좋아요님 푸하하하하핫. 네. 김수식님 안녕하세요. 수식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을 하나 정도 더 가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분의 그 종목입니다. 윤기숙님의 종목이죠. HD 현대미포까지 미포. 가볼게요. HD 현대미포는 매수 가격 71,400원이고요. 20%입니다. 지금 81,700원으로 네.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에 수익 본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정말요? 정말 다행입니다. 20% 갖고 계시고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거든요. HD 현대미포는 지금 보십시오. 쭉쭉 탄력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고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쯤에서 더 상승을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지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HD 현대미포입니다. 71,400원에 20%. 좀 길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장기로 볼만한 종목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로 봐도 됩니다. 네, 장기로 봐도 되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4월 정도, 이제 3월 말부터 해서 여러 차례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소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단에서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잡아볼 만한 조선주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잡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로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은 이전에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또 조정기가 한번 올 거예요. 지금 신청자분께서도 이 조정 같은 거는 좀 지켜보되 여기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 단기 박스 있죠. 지난 2023년부터 만들어진 박스권까지는 저는 상방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가격으로 보면 한 95,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조선 업황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보면요. 국내 조선주들 기술력 되게 좋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 뭐냐면 지금 다시 이제 제가 신조선가 지수 같은 거 많이 브리핑을 드렸는데 최고가에서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최고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신조선가 지수만 보더라도 어떤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수준은 꽉 차 있는 거고요. 그러면 2년 정도 뒤에 수주 물량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받는 물량 자체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민이 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은 되게 지지부진한데 지지부진한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좀 담고 끌고 갈 만한 애들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자분처럼 조선주들, 특히 조선주들, 기자재 말고 완성 조선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장기로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목표가는 저는 이 전고대 구간 95,000원까지는 당연히 봐도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조선 사이클이 지금 좋은 지점이 이어져 나가면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그래서 모멘텀이 지속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지점은 섹터 단위 수급입니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종목이 올라가면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같이 가죠. 이게 섹터 단위 수급이거든요. 그럼 이 섹터 단위 수급이 조선주에 같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이면 HD 현대미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느냐 또는 현대미포만 독단적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지점도 우리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지점을 보더라도 지금 정도의 모멘텀이면은 95,000원까지는 시간 투자 좀 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니까 여기까지는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미포였습니다. 일단은 9만원대 올라갈 가능성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익 조금 더 확장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귀숙님 참고를 해보시죠. 벌써 이렇게 또 감사 인사 바로 남겨주셨네요. 정말 주의 깊게 진단 내용을 잘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상담하는 동안에 귀수님께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11만 원까지 본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우선은 한 9만 원 정도로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목표가 좀 무시할 수 있게끔 쭉쭉 가기를 저희가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출산은 오늘뿐만이 아니죠. 이 사회적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출산,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중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5위는요. 자, 개인적 건강이 5위였습니다. 3%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 건강, 그러니까 출산을 했을 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건강 차원에서 자녀 계획은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경우가 3% 있다는 점. 그래서 5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앵커님이 지금 미란 앵커, 머니언이 미란 앵커 이 닉네임으로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5위 개인적 건강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예상 적중해 주셨고요. 그래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 랭킹쇼 띄워드리자마자 개인적 건강에 대해서 5위로 맞춰주신 분들 꽤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식농부꾼님 요즘에 촉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5위를 공개해드렸으니까 4위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검색 순위에 올랐던 종목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양대지수가 엇갈리다가 끝에 양대지수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오늘도 지금 양대지수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장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상승률, 오늘 장에 검색된 당일 누적 종목 가운데 순위 보도록 하죠. 먼저 1위 보시죠.
1위는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1% 가까운 0.99% 상승 82,000원 선까지 진입을 하면서 장중 고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효과로 인해서 8만 전자 돌파를 했고 또한 엔비디아의 HBM 공급 테스트 통과 가능성 여전히 시장에 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종 업계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사장단에 잇따른 자사주 매입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잘 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2위는 SK이노베이션, 윗꼬리를 길게 단 16%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이 20%의 상승이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장중에 상한가 찍었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ENS가 합병해서 자산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SKENS가 알짜 자회사이고 SK이노베이션과 합쳐서 사업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병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면서 오늘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이 23% 상승을 기록하면서 56,6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보도가 나왔죠. DB하이텍이 이 테슬라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을 앞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와 팹리스 관계자가 6월과 10월에 DB하이텍의 팹 실사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주가 DB하이텍 나흘째 기대감을 타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페24 어제 질문 나갔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10%, 장중의 고점이 14% 상승이었고 2%까지 좀 상승 탄력이 없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 분석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증권가에서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출시한 서비스가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유튜브의 전용 스토어를 개설해서 유튜브 쇼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서비스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카페24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오늘장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꼰비가 4% 플러스 기록하면서 지금 음봉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4%의 상승 11,27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망이 걱정되는 저출생 문제, 이 인구 위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가는 종목들 중에서 깨끗한 나라 우선주, 삼성출판사, 캐리소프트,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검색 종목으로는 꼰비가 단연 높게 나타났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좀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만 현재 1%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6%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7거래일째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내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라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7월에 첫 탐사시추 대상지 선정을 하고 12월에 첫 탐사시추 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회의에서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광구 설정, 제도 개선 이런 사업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구체화될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시각에 1%의 하락인데요. 원전 관련주 어제 양봉 이렇게 내고 나서 오늘은 좀 제한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넥스틸이 어제 장대의 양봉 상한가로 마감된 이후에 오늘장은 급등을 시도했다가 장중에 9%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1% 플러스 강관주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시추 관련한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플러스 23만 6,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종가 기준으로 고점 경신 맞고요. 이대로 마감된다면요. 다음은 DB입니다. DB가 19%까지 상승을 하면서 1,574원 선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DB하이텍의
현대, 테슬라, 파운드리 납품에 대한 기대감 함께 얻어가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1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의 양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종목 주가 상승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바이오주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삼성공조가 나오고 있죠.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엊그제도 양봉, 특히 엊그제는 상한가 마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거래일 연속에 강세를 띠고 있는 HVAC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엊그제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답변이 어제 나왔는데 현저한 시한 변동에 대해서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보안 마감, 오늘 재차 강세 돌입하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22%까지 급등하면서 12,1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동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와 관련해서 엑슨모빌 쪽에서 투자 검토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엑슨모빌이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엑슨모빌의 사전 벤더 등록 절차를 마친 사전 벤더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DK락이 현재 9%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24%까지 상승을 했다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K락 역시도 동해 대왕고래 관련 프로젝트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깨끗한 나라가 23%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저출생 관련주입니다. 삼천당 제약 1% 마이너스를 띠고 있지만 2거래일 연속에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줬던 종목이고요. 동방이 16%까지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노브랜드 소폭의 하락 2%, 지금은 4%까지 내리네요. 4%까지 하락을 띠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바닥을 잡고 올라왔다가 찰실현 매물 받고 있고요. 샘표 식품이 9%까지 상승을 하면서 41,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78년 동안 K푸드에 외기를 걸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죠. 이 밖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충북 제천에 이 공장을 신설을 하게 되는데 이번 증설을 통해서 글로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글로벌 수출에 대한 그 자신감을 보여주게 되면서 샘표 식품의 주가가 오늘장의 강세 후발주자로 음식료주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서 동해 시추 관련주가 좀 많이 보였죠. 자, 이 모멘텀 바로 내일 전략회의도 있고요. 또 음식료 이 섹터도 역시 모멘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질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네, 아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할 만한 네. 이야기입니다. 음식료 정말 실적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거의 주도주였다고 봐도 맞아요. 과언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동해 시추 테마 정말 강하죠. 오늘장도 여기저기서 급등 종목들이 솟구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목군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 가질 업종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님? 자, 우선은요, 이거를 업종으로 구분 짓게 되면 다소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동해 시추만 보더라도 관련된 종목이 지금 3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음식료도 보면은 지금 거의 한 20개 넘는 종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어떻게 이 종목을 선별해야 될 것이며, 선별된 종목 중에서 난 뭘 들어갈 것이며, 또 빠진 걸 살 것인지 올라가는 걸 살 것인지 굉장히 구분짓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중심주를 하나 놓고 그 모멘텀을 따라가는 종목들을 아예 후발주를 보신다든지, 또는 중심주를 놓고 중심주가 내려올 때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좀 권장을 드리는데, 제가 이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시추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대장은 한국가스공사예요. 여기서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네들이 내려가면은 내려간 애들이 많은 거고, 얘네들이 올라가면 올라간 애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도 똑같죠. 계속 향방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를 쫓아갔다가 또는 모멘텀이 변한 애들을 보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되는 거고, 넥스틸 같은 종목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자, 순서대로 두 번째가 포스코 인터, 세 번째가 넥스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멘텀이 좀 다르죠. 첫 번째 우리가 대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상방으로 계속 갑니다. 압력 자체가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갑니다. 추세가 한번 끝났고요. 넥스틸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각각 다른 모멘텀을 띄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냐면 가스공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동해시추는 우리가 일정 보게 되면 12월 돼서야 첫 삽을 뜰 거예요. 바닷속이니까 들어가서 삽을 뜨진 않겠지만 뭐 유전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게 12월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앵커님이 잘 설명 주셨지만 엑슨모빌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형 유전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반응을 하잖아요. 이와 비슷한 거 나올 겁니다. 또 다른 대형 업체가 우리 그럼 계약할게, 또는 뭐 양해각서라도 체결하는 데가 발생하면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수많은 모멘텀 만들어질 얘기들이 12월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모멘텀 추적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는 거고, 이를 통해서 종목을 구분 지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식품도 똑같습니다. 식품 대장은 뭐니 해도 라면입니다. 삼양식품 오늘 좀 쉬고 있죠. 얘랑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농심 정도가 되는 거고, 자, 제가 왜 이 두 개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외에 다른 종목들은 시장 파이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눈에 띄는 게 이제 육류 가공업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뭐 국순당이라든지 보혜양주, 풍국주정처럼 막걸리 하는 업체라든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샘표식품 같은 종목들은 사실 실적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이 식품에 대한 모멘텀은 실적이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더 증진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 파이를 많이 차지한다라는 게 모멘텀의 중심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이 라면 종목 두 개가 이끌고 있는 거고, 오늘 좀 꺾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중심주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좀 꺾여있는 종목들 대장단을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후발주들이 있죠. 사실상 테마로 움직이는 샘표식품 같은 애들을 볼 것인지. 자, 이 모멘텀이 이어지는 것과 또 모멘텀이 끊기는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음식료, 동해시추 모두 지금 단계에서는 둘 다 시장 중심이 되는 섹터, 시장 중심이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각각 관심 종목을 넣어두셔야 되고 각각의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 중심주가 될 수 있는 해당 대장주들의 모멘텀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대 동해시추 네.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분석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각각 얽혀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어떤 분들 와 계십니까? 지금 랭킹쇼 주제 4위로 넘어가 있군요. 주식농부꾼님께서는 4위, 일가정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절파고TV님께서는 공연 보러 가시나 봐요. 다음 주에. 윤지 앵커 보면 인사를 꼭 하겠다고 다짐을 네. 보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은자님의 포스코 DX의 종목 진단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이실까요? 그렇군요. 우리 이종박 전문가께서 네. 지금 바통 넘겨받기 전에 미리 네. 채팅창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네.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하하 켠켠님의 종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네, 184,700원.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좀 손실 보고 계시고 10%입니다. 6거래일째 하락이라서 추세가 꺾였는지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화장품 섹터 잘 가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6거래일째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고가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좀 아쉽죠. 제가 화장품은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출발 단계부터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는 안 사시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국면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추세가 끊겼냐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끊겼다라고 제가 확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여러 차례 막 지지가 받는 게 되게 좋아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런 거는 밟고 위로 올라가라고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밟고 위로 못 가죠. 다시 내려갑니다. 이런 구간을 계속 테스트한다라는 거는 결국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본다라면 지금은 일단 조정기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실 이랬을 때에는 고가권에서 저는 매매하는 거 막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방향을 위가 아니고 아래로 잡아주면 1차적으로는 잘라내는 게 좋아요. 밑에서 다시 잡을지언정.
이렇게 보는 게 우선적으로 고가권 매매하시는 분들은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방식이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을 좀 지켜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손절을 잘 못했다, 그리고 더 내려왔다라는 과정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라면 열어놓는 구간을 하방에 15만 원 선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가 되냐, 이 한 15만 5천 원 되는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 매수할지 말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하단으로 열린 구간이 사실 꽤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15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18만 원 5천 원 되는 가격권에서 이 밑에서 사야지 평단이 이제 중간 단위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랬을 때 다음 반등 뷰에서 뭐 우리가 뭐 본절 이상에서 잘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다시 화장품의 모멘텀이 지속화된다라는 게 지금처럼 강하게 지속이 되면은 더 강하게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화장품 섹터는 다행인 점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 굉장히 잘 고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향 화장품이죠. 지금 화장품은 나뉩니다. 중국향 화장품 업체들은 사실 그렇게 세게 못 올라가요. 언제 또 리스크가 도질지 모르고, 또 중국은 이제 다시 개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지키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향을 띄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은 다소 좀 지지부진한데, 오히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로 보자라면 APL 같은 종목들, 미국향 띄고 있죠. 또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 똑같이 미국향입니다. 이렇게 미국향 띄고 있는 애들이 계속 잘 간단 말이에요. 아모레퍼시픽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이 돌려 세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하방으로 15만 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이 주변가에서 추가 매수하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평단을 낮춰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대장격인 이 아모레퍼시픽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15만 원까지는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이 구간을 이제 찍고 나서 반등의 여력도 분명히 있는 종목이니까요.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 보시는 방향으로 꼼꼼한 진단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할 시간은 오늘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저희 다음 전문가를 넘기기 전에요. 오늘 종목이 아니라 주제 한번 네.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랭킹 주제는 오늘 노자녀입니다. 자녀 계획이 없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왜 자녀 계획이 없습니까? 했을 때 나온 답변이 저런 겁니다. 5위가 바로 개인적인 건강이었고요. 네. 이게 가장 적은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고, 4위 한번 알아볼까요? 자, 4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요. 자, 4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그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15.5% 득표를 하게 됐고요.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바로 4위였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 4위에 대해서 네. 주식 농부꾼님이 이 4위도 맞춰주셨거든요. 지금 정확합니다. 네, 1, 2, 3위도 과연 맞춰주실 수 있는 건가? 바로 지금 또 정답 또 맞췄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또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래요. 1, 2, 3위까지 다 맞춰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애자님께서 김근우 이종목 전문가님, 이윤지 유창호 이거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어디 좀 감사합니다. 가시는 건가요? 잠깐 가셨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다만님, 김근우 전문가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는 또 그럼 고생해 주실 분을 다시 모셔야 좋아요.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어떤 분이시죠? 네, 아까 전에 등장하셨었는데 네. 사실 지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텐데, 오늘 랭킹쇼 주제, 뭐 저런 걸 가지고 왔냐고 채팅창에 남겨주셨거든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제가 봐도 이게 순위가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거든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를 지금 가뜩이나 지금 나라에서도 지금 출산 비상사태다 막 일하고 있는데, 차라리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자녀를 왜 낳아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지. 이건 저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어떻게 맞춰드려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맞춰드려요? 네. 고민하고 5등이 계시는 개인적 분이죠. 건강, 4등이 일 가정 어렵다,
육아에 확신이 없어. 경제적 이거 아마 쉽지 부담이야. 않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관심법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3등일 확률이 높고 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녀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 개인적 건강, 가정이 양쪽으로 어려워. 그럼 돈 문제고. 그러면 육아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자녀 계획이 없겠어요? 자기네들 그냥 편하게 살려고 자녀 계획이 없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자유로운 생활이 1번이에요, 이거는. 오. 대신 2번하고 3번은 좀 어렵네요. 근데 자녀 계획이 없는 게 육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없을 수 있죠.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아에 대한 확신이 없다가 2등일 확률이 좀 있겠네요. 1번은 무조건 자유로운 생활, 2번은 헷갈리지만 패턴상 3번이 경제적 부담이고 2번은 육아에 대한 확신이 없음. 대신 육아에 대한 확신이 없음이 1번일 수도 있지만 네. 자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육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100% 자유로운 생활이 1번. 끝! 알겠습니다. 와, 아니 지금 답을 저희가 지금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만 네. 말을 들어보면 스토리가 맞는 것 뭔가 같아요. 이어져요. 예. 이 전문가님의 이게 특별한 능력이 아닌가 싶은데 자유로운 생활이 당연히 1등이고 그 다음에 육아에 확신이 없다는 거 경제적 부담까지 1, 2, 3위 순서를 꼽아주셨거든요. 지금 딸바보님께서 경제적 부담이 1위 같은데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종목 네. 전문가님이 시청자님들 의견 따라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때 틀렸죠? 바꾸시는 거 어떠세요, 이번에? 아이, 저게 말이 돼요? 자녀 계획이 없는데 된대, 안 경제적. 된대.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일하고 가정 양립이 어렵다가 4등인데 네. 저건 아니지. 저거는 알겠습니다. 패턴상 절대 아니에요. 아우, 바꾸실 줄 자, 알았는데. 1위 굳건하게 네. 가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종목 진단 네,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와, 1,600명 넘게 와. 들어오셨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시작하면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라인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LX 세미콘이에요. 와, LX 세미콘은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거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한동안 언급이 안 됐던 종목입니다. 한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종목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오랜만에 보는 이 종목. 자, 86,670원에 7%입니다.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사실 그동안에 계속 내렸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앞자리 6까지 봤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죠. 오늘 갑자기 확 솟구치는 모습. 이제는 이거 달라졌다라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건가요?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내리더니 오늘 거래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데 어디서 매도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인님의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LX 세미콘 이거 이제 악의 구렁텅이 넘어간 겁니까? 방송을 하도 오래 해서 이제 다 아시네요. 이거죠, 여러분. 지금 패턴상 지금 종합이 신고가를 가 있고 반도체가 신고가에 있는 주식이 밀리면서 여러분들 동부하이텍 기억나시죠? 이분 오늘 왜 고맙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보면 동부하이텍도 LS 세미콘하고 똑같이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이 LX 세미콘이라는 주식이 옛날에 이게 아마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주식이었을 거고 이게 LG 향이에요. LG 쪽.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는 LG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아서 소외받은 주식인데 펀더멘탈을 보면 이 주식은 이거 한참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신 이제 이것은 유행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를 받았던 것이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분 그리고 미리 얘기합니다. 2,000명 넘으면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2차 전지 이들 주식이 움직였잖아요. 제약주. 그죠? 제약주 바닥에 있는 것들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LS 세미콘도 이런 게 미스터 진단에서 들어왔으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기본적 펀더멘탈상은 이 주식은 한참 더 가야 돼요. 이 주식은 다만 소외주고 이제 움직이는 거라 단기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먼저 얘기하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2,000명 넘는 순간이고 이거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 해주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만히만 냅둬도 가만히 알죠, 여러분? 쌀가마니 뭐 꽃가마니 뭐 이런 거 있듯이 내가 봤을 때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는 위로 갈 수 있으니 그냥 갖고 가다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가면 이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중기적으로는 더 가는 것도 있어요. 대신 단기적으로 소외주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요 정도 가격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옛날부터 이 주식을 보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주식은 만 단위가 바뀔 수 있는 주식. 대신 2,000명 넘어가야 나의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끝! 아, 그 마음의 목소리 벌써 듣고 싶어지는데 네. 큰일 났습니다. LX 세미콘. 네, 일단 9만 원, 9만 5천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어놓고 보시고 그런데 이제 악의 구렁텅이 넘어서 가고 있지만요. 그동안 소외됐던 게 워낙 커서 지금 당장 중장기 목표가를 던져주시지는 않으셨고요. 만약에 유튜브 동접자 지금 1,600명 1,500까지 광고 때문에 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나왔습니다. 1,621명. 예, 2,000명대 뚫어내면 네. 그때는 마음속의 목표 주가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길게 보시는 분들, LX 세미콘의 오래된 팬분들이라면 네. 그러면 2,000명 넘을 때까지 많은 관심 그리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JD 러버님께서 네. 지금 TV 보시다가 2,000명 듣자마자 네. 유튜브도 같이 켜주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오. 리노공업 찰빵님의 종목이고요. 깡깡TV님은 삼진 L&D. L&D, 와니스님은 오늘 탄력 좋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라인님, 최고입니다. 갓 종목 전문가님께 진단받아서 기분이 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고팔고 몇 번 아이고.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너무 맘 졸이면서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9만 원대 위까지는 바라보시면서 네. 수익 그대로 쭉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이게 좀 떠오르는데 이 종목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아니고요. 9만 원, 9만 5천 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였군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했네. 아니, 딱 네. 용어가 갑자기 떠올라서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봐야 되겠죠? 네, 다음 종목은요. KN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즈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 고점 부근 생각했을 때 오늘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18,350원입니다. 비중 10%시고요. 비중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분 이 주식이 원방테크라는 걸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괜히 또 이거 요새 저기 차트 좋다고 또 덥석 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게 원방테크라고 이종복이가 이 주식 10,000원대 있을 때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은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에요. 복합회사예요. 크랜놈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요 하면서 막 진짜 얘기 많이 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식이 올라간 이유가 냉각 관련해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건데 이 주식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어떤 피눈물을 빨아먹고 올라간 주식이라 지금 상태에서는 쉽게 안 움직여요. 이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번 좀 고생시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 주식이 16,000원대까지 밀려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추가 매수 오케이.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 주식의 습성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좋을 때 사면 100% 물 먹는 주식. 그다음에 확 밀었을 때 사야 수익이 잘 나는 주식.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요 그림을 잘 보고 회사는 진짜 빵빵한 회사고요. 내가 누차 얘기지만
이종복은 이 주식이 그 2020년 등록했을 때부터 봤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컨센서스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023년도까지 보다 보면 매출이 몇 천억짜리 주식이고 적자 한 번 안 났던 주식이에요. 지금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주가의 어떤 그 레벨을 봤을 때는 2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권,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1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밀려도 괜찮다면 내일이나 모레쯤 정도의 추가 매수 오케이. 그 만약에 본인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싫으면 관망하고 있다가 본인이 매수한 가격 언저리에 갔을 때 매도 권유. 그러다가 언제 하시면 좋으냐면 7월 달쯤, 그러니까 이제 날 더울 때, 날이 더우면 이제 또 이쪽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요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이 토마토가 문제가 조금 생뚱맞았으니까 요까지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종복 얼굴이 좀 되게 검게 보여요. 나 피부색이 검지만 그래도 환한 남자인데 조금 있다가 저거 불 켜야 되나요? 뭐 어쨌든 정리는 진행자들이 하는 걸로 끝!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화나신데 여기서 더 밝아지고 싶으신가 봐요. 환한 남자. 화난 거 아닙니다. 환한 화나신데, 남자. 네. 지금 KN솔에 대해서 종목 진단 듣고 왔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 OK 사인은 내려주셨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괜찮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추가 매수 괜찮다 의견 남겨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KN솔 구원방테크죠?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이전에도 진단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이 종목을 봤습니다. 자,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갓종복 외쳐주고 계세요. 갓종복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러다가 성이 바뀌시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네. 자, 볼까요? 오미자님 먼저요. 그리고 울랄라님 조명이 어두운 것 같네요. 저희는 못 느꼈었는데 그렇게 모니터에 좀 비춰지나 보군요. W님 갓종복도 외쳐주고 네. 계시고 위에 묵임고숲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닉네임이 묵임고숲. 그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추측이 전혀 되질 않아서 네. 궁금합니다. 갑자기 좀 듣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에리즈님, 전문가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조명과 상관없이 전문가님은 빛이 납니다. 어이구야. 사체 발광 각종고. 자, 그리고 뭐 뉴로메카도 있고 버넥트도 있고 종목 진단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자, 현재 구간 1,740분께서 유튜브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2,000명까지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갔다 오면 아마 1,800명대 뚫어낼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계속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왜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찰빵님, 야, 킹카. 킹카 갓종보. 킹카라는 얘기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저도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야, 젊어지신 것 같네요. 우리 갓종복 선생님. 자, 그럼 킹카와 함께하는 어우.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자, 이번 종목은 유튜브 송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와, 이거 잘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종목이 나왔네요. DNF라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자, DNF 매수 가격은 2만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3% 떨어지는 모습인데 19,510원이죠. 자, 그러면 뭐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짤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DNF.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DNF. 저는 좀 다소 생소한 종목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주시죠. 이게 작년 6, 7월 달에 5, 6, 7월 달에 삼성전자향 주식 날라댕기고 EUV 날라댕기고 할 때 이종복이가 삼성전자가 지분 갖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슬쩍 한번 얘기했던 주식이고 나는 이 주식 좀 알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2021년 8월 달에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삼성전자 향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2차 전지 쪽하고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게 지금 고점에서 되게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수하신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인데
좋은 주식인데 지금 보면 고점에 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 이렇게 저항이 많은 걸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과거 패턴상 이 주식은 이렇게 241선 언저리까지 찍어 누르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본인이 제약주나 아니면은 낙폭과대주를 선호한다면 그냥 슬쩍 한 1, 200원 정도 손해보고 팔고 2차 전지 저 밑에 있는 쪽 아니면은 제약주나 이쪽을 만약에 본인이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 방법이고 하나는 이 주식은 말 그대로 뒷배가 확실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솔브레인도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솔브레인이라는 주식 아시잖아요? 솔브레인도 움직일 때 되게 세게 가는 주식이거든요. 솔브레인하고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뭔가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밀렸을 때 이건 이토마토 시청자들이 다 봐도 돼요. 말이 씨가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밀렸을 때 19,000원 초반 언저리에서 18,000원대로 왔을 때 이걸 주워야지 되는 거죠.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좀 단기형의 스타일이면 그냥 한 1, 200원 정도 밑지는 선에서 매도를 했다가 오히려 낙폭과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주식이 요까지 밀려도 전문가님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케바리 땡큐 버리 머치 익스큐스 미죠. 결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약간은 조정의 어떤 모습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솔브레인도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분을 갖고 있을 만큼 내용이 있는 회사다. 다만 내놓은 실적치는 썩 자신감은 없어요. 대신 향후를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 부채 비율도 없잖아요. 요런 느낌이에요. 결론 18,000원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22,000원을 넘어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늦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이제 이거 조명 하나 켰는데 이제 좀 이마도 보이네요, 여러분. 드렸습니다. 네, 아주 환하게 마무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DNF, 3전이라는 이름이 좀 들려왔습니다. 당장의 실적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멀리 보면 또 괜찮은 종목이라는 평가 함께 남겨주셨죠. 자, DNF였습니다. 송이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밝아지신 킹카 네. 전문가와 저희 함께 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킹카 전문가님이 3위도 맞춰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자, 우리 희망을 품게 만들고 네. 있는 킹카 갓종복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부터 2위, 1위까지 다 추측을 해주셨는데 네. 자, 3위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3위입니다. 과연? 경제적 부담이 3위였어요. 맞추셨어요. 우와. 아니, 이걸 내 1위로 말이 보시는 분들이 맞다니까. 많았거든요. 전문가님, 오늘도 추측이 아주, 네, 전문가님. 상식적으로 자녀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 저게 만약에 4등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경제적 부담이나 얘들이 1, 2등으로 올라갔겠죠. 근데 일하고 가정의 양립이 어려우면 자녀 계획 없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이게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걸 문제를 해보냅니까? 문제라고 야. 냈어요, 제가. 맞아.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어쨌든 네. 3위를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남아있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3위 경제적 부담이 16.7%였고요.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1위로 올라가는 항목은 네. 20% 넘게 득표를 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게 육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 두 가지거든요. 1, 2위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되게 신기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1, 2, 3위를 맞춰주시는데 일단 3위 맞추셨거든요. 지금 얼른머스크님께서도 갓종부님 수능 보심 대박일 듯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데 아마 이종호 전문가께서는 시험을 보셔도 추론 능력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찍지 않으실 거예요. 네. 막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찍으실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좀 집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양대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가는 쪽은 올라가는 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내려가는 쪽으로 지수가 힘이 붙었는데요.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5% 각각 상승과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이내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됐을까요? 먼저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이 관심도가 약간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 DB하이텍, 그리고 3위는 SK이노베이션, 4위는 동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의 19%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동방인데요. 동방 오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일만 인근의 그 물류 인프라와 영일만 항만의 확대에 따른 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15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도로도 뚫리고, 그러니까 인프라 또 이제 물류까지도 인프라가 좀 확대가 되면서 항만도 커진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계속 여러 정책으로 인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동방 같은 경우는 포항 영일만 운영 이라라고 하는 이 물류 사업, 해당 지역의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일만의 물류사를 갖고 있다라는 가치가 부각되면서 동방의 주가가 치솟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23%까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역시 6%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카페24, 코오롱 글로벌 올라와 있는데요. 와, 코오롱 글로벌 상한가 뛰어 올랐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그 DL과 함께, DLENC죠. DLENC와 함께 이 포항 영일 신항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15% 갖고 있고, DL 쪽이 좀 더 많이 갖고 있는데 DLENC가 움직였었죠.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 오늘 이런 영일만의 횡단 고속국도 그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가 이 시각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란히 바이오, 반도체, 리가캠 바이오와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위는 넥스틸, 별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이 강관주가 또 동해시추 관련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DB가 현재 21% 강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진단을 해봤었던 LX 세미콘이 이 시각에 12%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뭐 별다른 이슈는 없고요.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쭉 뭐 비슷한 종목 계속 아까 봤던 종목들 쭉 꿈비 DK락, 그리고 삼성공조,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고요. 유진 투자증권이 새롭게 올라오면서 와 22%까지 가는데요. 네,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고요. KCTC가 순위 많이 올라오면서 5.9%의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물류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난해 10월에 저점을 찍었었고요.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4, 5, 6월 석 달째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상승세가 이어지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소폭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이 바이오주 그래도 3거래일 연속의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주를 이루고 있는 건 여전히 동해시추 관련주와 또 바이오주 그리고 IT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질문은 이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상승 추세 앞으로 이어질까요? 네, 이번에는 원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그 얼마 전에도 그 한번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에너지 쪽 나야 당연히 상승 추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떴어요. 분명히 이게 뭔가 누군가가 들어온 게 보이긴 보이는데 좀 이격이 있는 건 좀 있으니까 추격 매수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되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은 이거 예전에 이거 두산중공업이라고 해가지고 두산 밥캐서부터 막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고 그럴 때 막 증자도 하고 막
보다시피 그죠? 이 차트를 보면 이 월봉을 보시면 완전히 그죠? 예, 보이시죠? 예, 제대로 된 시세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도 했고 팔 거 팔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면 각각의 대표 섹터에서 대장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지 그거? 우주항공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이런 거 보다 보면 원전 쪽도 분명히 넘버원은 있는 게 맞다라고 나는 보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상당히 좋아요. 다만 단기간에 올라간 게 있으니까 막 추격 매수는 반대고 저는 두산 에너빌러티 악의 구렁텅이 넘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00명 넘어가는 순간 그 아까 저기 대신 이윤지 앵커 그거 내가 그 마음속에 목표가 그 테크노스에미컴이죠. 그냥 숨도 안 쉬고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만 우리는 가능성이 없으면 말을 안 꺼내는 거 아시죠? 두산 에너빌러티요. 이승엽이 오비베어스의 감독이다. 나는 상승 추세 이어질 걸로 본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마음속의 목표가도 말은 하고 싶다. 그러나 2,000명이 넘지 않으면 자존심도 있다. 끝! 네, 2,000명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추세 이어지는 건 확실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목표가 얘기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2,000명 넘겨주셔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분이고 마칠 때까지 한 10분가량 남아있거든요. 네. 1,800한 중반 정도까지 조금 전에 갔었는데 2,000명까지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보니까요, 얼른 머스크님, MZ세대는 확실히 자유로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추측. 지은님은 아이가 집에 일찍 오면 랭킹쇼도 못 보는 날이 많대요. 그럴 수 그래요. 있죠. 지은님 랭킹쇼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보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버넥트 종목 진단 올라와 있고요. 얼른 머스크님, 저도 MG로 끼어들면 뭐 갈 수는 있는데 약간 양심의 가책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불개미님의 RS 오토메이션도 네. 있는데요. 종목 진단 빠르게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휴머니스트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살펴보도록 와, 할게요. 이거 진짜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죠. 말이죠. 지금 평단가가 그래도 2만 원대는 맞습니다. 27,960원, 비중은 15% 들고 계신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짜 아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딱 보면은 5만 원대가 보이잖아요. 아니, 이거 1년 전에 네. 고점 10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쭉 밀려 내려와서 최근에 저점 찍고 아직까지도 반등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보 마그네틱 휴머니스트님이 종목 들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질문 오신 거죠? 온 거죠? 우선 대보마그네가 이게 옛날에 이 종목이가 지금도 보면 본능적으로 대보마그네틱이 아니고 대보마그네. 참 이런저런 우여곡절 많았어요, 이 주식. 뭐 최대 주주 지분 관련한 것도 뭐 이런저런 거 있었고. 근데 이 주가 패턴을 보시면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사가 이게 눈에 보이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국하고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는 건 주가에 좀 부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포스코 엠텍도 아침에 이것도 보통 우리가 리튬하고 이제 같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포스코 엠텍도 갑자기 아침에 좀 거래가 좀 섰었어요. 이렇게 보면 리튬 쪽. 그러니까 이쪽은 이것도 2,000명 넘어가면 바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대보마그네는 리튬 쪽인데 보세요. 최근에 이 리튬 가격이 그렇게 그죠? 예. 언론에서 긍정으로 얘기할 만한 어떤 성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전에 리튬 관련주 날라댕길 때 내가 알버말 얘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다음에 리튬 아메리카 막 이런 주식들 보시면은 저쪽 물 건너 저쪽 리튬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쓰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움직이려고 하는 거가 보여요. 그래서 이 대보마그네는 내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뭔가가 한 번은 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거를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흐름을 먼저 놓고 봐야 되고 리튬 가격을 좀 같이 봐가면서 하되 내가 봤을 때는 매수한 가격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 튀게 되면 근데 이번 매수가 딱 이것도 정수리구만. 근데 이걸 정수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닥을 탈출하려고 할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번 튀었을 때 산 거예요, 이거. 예, 그런 거 좀 습관 고치시고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이 정도 거래량 패턴으로 놓고 보면 3자 정도 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갖고 가 보셔요. 그러면서 3자대로 갔을 때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번 고려하는 그리고 리튬 가격 좀 봐가면서 포스코 엠텍인가요? 저쪽이 좀 거래가 실리나 안 실리나 봐가면서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손실 날 것 같지는 않고 익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는 쉬어가지만 잘 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지금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랑 연관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앞자리 3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라인님 반차 쓰고 왔는데 최애 아이고. 갓종목님께 종목 진단 당첨도 되고 네. 지난밤 꿈도 안 꿨는데 앞으로 잘 풀리려나 여러분 아자아자 화팅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또 감동적입니다. 네. 해롱님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는데 지금 휴머니스트님 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종목 진단은 이종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 남은 시간의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지금 장이 차별화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지금 보면 지수도 아까 내가 마켓10 할 때 387 얘기는 했지만은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럴수록 이제 조종받는 주식이 조금 더 조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종복이라는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어차피 외국인들이 패를 잡고 저들이 매수를 하거나 저들이 땡기는 주식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 목표치는 여기 393 플러스 마이너스 쪽. 그리고 내가 아까도 2,000명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장담합니다. 미스터 진단에서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종합 3자에 대한 어떤 언급이 들어갔었을 거예요. 시청자가 그냥 3,000대로 지수가 갔을 때 시청자 늘어나면은 나는 반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시장 잘 가니까 본인들이 시장의 중심주를 지금 못 따라붙는 상태라면은 나는 반대고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순환매를 진짜 꾸역꾸역 진짜 잘 노려서 한번 요 흐름을 잘 타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수는 뭐 선물로 얘기하면은 390 언저리 정도 가면 흐를 수는 있지만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따라가지 마시고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호흡을 좀 길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좀 가신다면은 소외 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요 말씀 드리고 내가 좀 마음이 약해서 대신 내가 오늘은 얘기해놓은 건데 나중에는 그러지 마세요. 두산 에너빌러티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거 3만 원 나는 3자까지도 보는 주식이고요. 그냥 3만 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밀릴 때는 적극 매수죠. 근데 현재는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LX 세미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나락으로 갔다가 이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9만 원만 가겠어요. 기본적으로 앞고점은 가는 거지. 장기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지는 12만 원인데 대신 이제 10만 원을 깼다가 움직이는 거라 10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따라가지 마라. 그죠? 그래서 아까 뭐 기술적으로 9만에서 9만 5천 원 얘기했지만은 10만 원 넘어서 12만 원도 트라이 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 정도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이종호 전문가께서 오늘 2,000명 공약해 주셨는데요. 2,000명 사실 약간 못 미쳤거든요. 1,900명대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LX 세미콘 마음속에 목표 주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약속 지키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 몇 명 딱 공약에 걸렸을 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위로 오셔야 그쵸. 그래야 다음에 또 이종호 전문가께서 네. 말할 그 재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께서 또 기도하고 계시니까 빨리 볼게요. 진짜 1위는 어떤 보내드리기 걸까요? 전에 오늘 랭키쇼 주제입니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1위와 2위 나머지 순위를 지금 공개합니다. 1위는요? 자, 1위는요. 어머, 와. 자유로운 생활이 1위가 맞았어요. 육아와 알아야 실업수이 돼, 진짜. 2위였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이거는 뭐 그냥 100%죠. 아니 자녀 계획 없는 사람들이 그죠? 돈 때문에 자녀 계획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다음부터 이런 거 내지 마세요, 좀. 에휴. 이제 뭘 내야지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좀 약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이제 목표를 새로 잡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이거 잘 냈다. 잘 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고민이 더 깊어지는 시기인데 뭐 그건 저희 고민이고요. 다음 주에도 더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약간 변주가 쓱쓱 들어가시는데요. 인사가 살짝 달라졌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으니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랭키쇼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빛이 나는 남자 화이팅. 와, 맞췄다. 얼굴이 환해지심. 네.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랭킹쇼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랭킹쇼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